최고위원회 소집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위법한 주장을 펼쳤어요. 자, 그러나 당헌 57조 사항에 따라 의결사항과 이해관계자가 회의 주제를 맡을 수 없다. 이 의결사항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제척이 돼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척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면은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그 당대표라는 그 하나 자리에 얼마나 이 사람이 추악하게 집착을 했나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시고 좋아하시는 분께서 당원들의 뜻이 이렇게 과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곡해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본인이 추구하는 정당 민주주의와 괴리되지 않는 행동인가라고 생각됩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에도 당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죠. 그래서 직원들의 월급 체불을 이번에 자행을 했습니다. 1월 25일이 예정된 급여일인데 허은하 측이 계좌 접근권에 틀어지자 사무처 당직자 12분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생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떠나가지고 본인 권력 획득을 위해 가지고 이 정당 역사상 제가 볼 때 이 당직자들 월급 밀린 거는 이거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당직자들 월급 밀려가지고 이거를 돈 안 주는 이런 지금 임금체불을 본인이 지금 앞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원인이 당대표께서 그 당 계좌에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사무총장을 통해서 뭔가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던가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하다. 아무리 본인 입지가 위태로우셔도 그렇지 당을 위해서 또 직원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의 월급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참 안쓰러웠고요. 이 사건을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옥새들고 나르샤랑 비교하는 네. 경우가 있던데 옥새들고 나르샤는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찐으로 이런다는 게 찐태도로 이런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당뿐만 아니라 이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스피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음에도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허은하 대표처럼 버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뭐 이준석은 제1의 윤석열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지금 공개적 모욕을 지금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당직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두고 이걸 두고도 이준석이 또 당원들을 선동했다. 그럼 91%나 선동당했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개혁신당이 우리 사회에 사실 다양한 또 중요한 아젠다를 다루고 또 미래를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기에도 부족한데,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무슨 나훈아를 영입하자던가 아니면 막 몸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 월급을 안 주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실 때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저도 이번 당원 소환제를 보면서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결국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선례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던 점은 당원들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도 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우리 1월 17일 당원 소환제 및 임시전당대 소집 서명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루 만에 15,000명이 넘는가 했고요. 그리고 당원 소환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으뜸 당원 8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허은하 전 대표 및 조대원 전 최고가 일으킨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분노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께서 본인이 요번에 이 직무정지 의결된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내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나 뭐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가처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가처분을 거셨으면서 이게 법원이 왜 이 문제를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인터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고 본인이 지금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 허은하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이게 두 명이 아니고서야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당대표직이 사실상 유효한 것이다 라던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선관위에는 내 이름이 있다 라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이렇게 의견을 달기보다는 하루빨리 당대표 직인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원만하게 해결했었더라면 사실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을 계속 회피하시고 그리고 또 당원 당규 어겨가면서
귀 막고 내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와서는 이준석 의원과의 문제로 끌고 가면서 하는 걸 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특히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법원이 어쨌든 정리를 해주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는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구태 정치인, 배은망덕한 정치인 뭐 이런 말들 서슴치 않게 쓰시는 걸 보면서 예. 이제 뭐 화합은 가능하겠느냐. 예, 이게 예. 당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천하람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께서도 우리가 결국 화합이나 포용을 해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셨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합할 건 화합한 건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여진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2월 3일경에 공정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불법 구성했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행위입니다. 단계자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직원급여 체불한 것도 업무 방해 행위 맞죠.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음해는 말할 게 없습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에다가 지금 당대표 신분을 유지하려는 이 시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듭니다. 네. 가처분의 결과는 본안 소송 나오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안 소송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효야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죠.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은. 또 당내 반대 세력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는 망언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 배우신 분이라서 쿠데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벌이는 행동이야말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김종인 전 고문이 후원회장이셨죠. 김종인 전 고문의 평가대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정치인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